이념이라고 하는 것은 복지 이념은 어디에 기반하고 있냐면 가치에 기반하고 있어요. 그죠? 그 그림에 보면 그러니까 어떤 가치를 내가 취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가치를 내가 신봉하느냐에 따라서 그 이념적 입장으로 반영이 되는 거예요. 자신의 이념. 그리고 이제 그 복지 이념은 정책 그리고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이데올로기인데요. 이념인데 이 정치적 이념을 가지고 복지국가 유형을 구분하는 학자가 룰렌스 그 조지 월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조지 월딩의 모형을 여기서 공부하는 이유가 조지 월딩은 복지국가의 유형을 나눌 때 정치적 이념을 가지고 나눴어요. 그렇죠? 그래서 극우, 중도우, 중도좌, 극좌 이렇게 나눈 겁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가치부터 이제 가치로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가치부터 공부를 해야 돼요. 가치. 여기 보면 여기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기 이쪽은 이제 우파입니다. 우파. 그리고 이제 여기는 좌파죠. 좌파. 근데 이제 우파도 극우와 중도우, 그다음 이제 좌파도 중도좌와 극좌로 이렇게 나뉘게 돼요. 그러면 그 표 아래 보면 가치가 나와 있어요. 가치. 그죠? 이 우파가 중심을 그러니까 신봉하는 가치는 여기 개인주의, 그다음에 선별주의, 여기서 자유 있잖아요. 이때의 자유는 소극적 자유입니다. 이 소극적 자유는 부자들의 자유라고 해요. 알았죠? 우리 이제 정책의 가치에서 공부할 건데 이 부자들의 자유예요. 이게 부자. 알았죠? 부자들의 자유. 그러니까 소극적 자유가 나오면 이거 부자들의 자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다음 이제 그 좌파 쪽에 보니까요. 적극적 자유 보이죠? 그죠? 이 적극적 자유는 빈자들의 자유라고 해요. 이걸 빈자들의 자유다. 알았죠? 자, 그래서 우파는 부자들의 자유를 중시여깁니다. 그다음 이제 효율, 그다음 이제 여기서는 불평등을 옹호하는데 기회평등, 그러니까 기회평등은 가장 소극적인 평등이에요. 그래서 여기 기회평등에다가 가장 소극적 평등이라고 적어보세요. 나중에 이거 공부하니까 정책 가치에서 다 공부해야 할 것들이에요. 근데 이제 기회평등은 가장 소극적인 평등이에요. 그러니까 우파는 불평등을 옹호하는데 평등을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평등을 말하면 이제 가장 소극적인 평등인 기회평등이에요. 그다음에 여기는 경쟁하자는 거예요. 경쟁. 알았죠? 그리고 이제 스스로 살자 이 자주예요. 자주. 이 가치에서 이제 우파는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가치를 절대적으로 신봉하게 되면 극우가 되는 거예요. 알았죠? 이 가치를. 근데 만약에 이 신봉하는 정도가 좀 약하다. 그러면 조건부로 좀 신봉한다. 좀 약하다. 그러면 이제 그건 중도우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다음에 이제 좌파의 가치는 집합주의, 보편주의, 자유, 여기서 빈자들의 자유고, 그다음 불평등이 아닌 평등입니다. 그리고 이 결과의 평등 있죠? 결과의 평등이 가장 적극적인 평등이에요. 가장 적극적 평등이라고 한번 적어보세요. 거기다가 가장 적극적인 평등. 그리고 이제 우리 경쟁하지 말고 우리 협동하자,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우애롭게 지내자. 알았죠? 경쟁의 반대입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혼자서 사는 건 자주 하는 건데, 근데 여기는 서로 돕고 살자, 이타주의, 인도주의예요. 알았죠? 그리고 이거 좌파의 가치인데 만약에 이 가치를 절대적으로 신봉하면 그건 극좌가 되는 거예요. 알았죠? 이게 이제 신봉하는 정도가 약하면 그건 중도좌가 돼요. 알았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제 어떤 가치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이념이 이제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룰렌스키 르보 여기 보면 우리 이미 공부했지만 룰렌스키 르보는 이제 자녀적 복지는 극우였죠. 그다음에 이제 제도적 복지가 중도와 중도좌였습니다. 그다음에 티트머스가 3분법에서 룰렌스키 르보가 구분하지 못했던 중도와 중도좌를 구분하면서 산업적 법적 성취 모형으로 이걸 제시를 했던 것이고, 우리가 또 하나 이제 우리 그 2012년 사회복지직에 나왔던 미즐리 리버머가 제시한 개발적 관점이 여기에 들어가 있었죠. 우리 이제 첫 시간에서 공부했었어요. 사회복지 개념에서. 그죠? 그다음 이제 조지 월딩이 이제 4분법을 제시하는데 반소폐마입니다. 반소폐마 이렇게 반소폐마 이렇게 외워야 돼요. 그리고 조지 월딩이 나중에 이 4분법을 다시 수정해요. 수정해가지고 6분법으로 제시하거든요. 근데 이 반집합주의를 신우파라고 바꿨어요. 그리고 소극적 집합주의를 중도 노선으로. 그 다음에 폐변 사회주의를 사회민주주의로. 알았죠? 이 사회민주주의는 거기다 민주적 사회주의라고 적어보세요. 민주적 사회주의. 민주적 사회주의라고도 합니다. 사회민주주의를. 그 다음에 이제 마르크스주의는 그대로 마르크스주의로 내려와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두 가지를 추가시켰는데 녹색주의와 그 다음에 페미니즘을 추가시켰어요. 알았죠? 근데 이제 녹색주의 페미니즘은 여기 극우에서 극좌까지에다 집어넣지 않고 그래서 여기다 넣지는 않았습니다. 이따 볼 건데 바로. 그러면 이제 문제 풀 때 이렇게 나와요.
반집합주의는 뭐 예를 들어서 신우파는 소극적 집합주의의 가치를 지니며 이렇게 되면 틀려요. 그러니까 이 라인을 이렇게 와야 돼요. 극우니까 신우파는 반집합주의적 가치예요. 알았죠? 그다음에 이제 중도 노선은 소극적 집합주의의 가치예요.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폐변 사회주의, 삼인주의는 같은 라인이고 중도 좌 이렇게. 자, 그다음에 거기 지향하는 사회 있죠? 우파는 자본주의를 지향해요. 자본주의를 옹호해요. 근데 좌파는 여기 지금 화살표가 빠졌는데 사회주의를 지향해요. 사회주의를. 우파는 자유주의 경제 체제를 옹호하는구나. 그죠? 그러니까 자본주의를 지향하는구나. 근데 좌파는 사회주의를 지향하는구나. 그죠? 자, 그다음에 여기 사회복지 정책 또는 복지국가에 대해서 보게 되면 양쪽은 반대예요. 그죠? 극우하고 극좌가 반대예요. 사회복지를, 복지국가를 반대해요. 근데 누가 더 적극적으로 반대하냐면 극좌가 더 적극적으로 반대해요. 그 이유는 이따 볼 거고. 그래서 여기 이제 중도하고 중도좌가 찬성하는데 중도좌가 적극 찬성하는 거예요. 그죠? 중도좌가 적극적, 열광적으로 지지해요. 복지에 대해서. 자, 그다음에 정부 역할에 대해서는 정부 역할은 극우는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정부 개입하지 마, 국가 개입하지 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따 볼 텐데 이 극우는 자본주의가 결함이 없다고 봐요. 그래서 자본주의가 자기 조절 능력이 있기 때문에 시장 실패가 발생해도 국가가 개입하지 않아도 문제가 해결된다고 봐버리거든. 이따 봐요. 이따 볼 건데 그래서 국가 개입하지 마, 니들 시장에 개입하지 마. 그래서 극우는 정부 역할에 대해서 부정적인 거예요. 알았죠? 자본주의의 자기 조절 능력을 믿어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번 제가 기출문제 지문 이렇게 나온 것도 넣어봤는데 자본주의 체제의 조절 능력을 믿어 복지국가에 반대한다. 그죠? 자본주의 체제의 조절 능력을 믿어요. 얘들은. 국가의 개입이 시장 경제 효율성을 저해한다. 그러니까 즉 자유시장의 조절 기능은 안정된 것이다. 그리고 시장이 더 많은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렇게 이게 지금 극우 쪽이에요. 다 극우의 문장들이 이게. 자, 근데 이제 중도는 국가의 이제 정부 역할을 조건부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국가의 제한적 역할 이렇게 나왔어요. 국가의 제한적 역할을 인정한다. 그러니까 조건부로 인정한다는 말을 제한적 역할, 국가의 제한적 역할을 인정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알았죠? 국가가 제한적인 역할을 한다. 이렇게 중도 우에서 조건부로 인정을 해요. 그다음에 이제 중도자는 적극 인정하고 그다음에 극좌도 적극 인정하는데 극좌는 아까 복지를 반대했죠. 근데 정부 역할은 적극 인정이라고 되어 있죠. 왜 그러냐면 이 적극 인정 있죠. 여기 극좌의 적극 인정 있죠. 여기를 끄집어내서 이렇게 적으세요. 생산수단의 국유화라고 적으세요. 생산수단의 국유화. 마르크스주의는 국가가 자본가 계급의 생산수단을 몰수해버린다고 봐요. 몰수해버려야 한다고. 알았죠? 그래야 자본가 계급을 통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국가의 역할이 적극적으로 인정된다는 말은 바로 그거예요. 알았죠? 그 다음에 이제 시장 경제에 대해서 극우는 적극 옹호합니다. 근데 중도는 일부 보완해야 한다. 이렇게 가요. 왜냐하면 자본주의 경제 체제가 결함이 있다고 보거든요. 이따 보면. 그러니까 결함이 있으니까 그걸 고쳐서 쓰자 이렇게 얘기해요. 일부 보완하자. 알았죠? 근데 중도좌는 대폭 수정해자. 이렇게. 그 다음에 극좌는 이제 시장 경제를 아예 부정합니다. 시장 경제를 부정해요. 아예. 그래서 우리 기출문제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불평등을 자본주의 체제의 붕괴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으며 복지국가에 대해서 반대한다. 이게 이제 극좌 쪽이거든요. 그렇죠? 자본주의 체제를 붕괴시켜버려야 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극좌는. 붕괴를 시켜야지 불평등이 해결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복지국가를 반대해요. 이따 보면 이따 제가 바로 설명할게요. 뒤에서 왜 그런지는. 자, 주요 인물도 시험에 나왔는데요. 우리 시험에 자 극우에서는 아담 스미스 하이에크가 대표적입니다. 근데 우리 기출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반집합주의에 놓고서 반집합주의에서 대표적인 학자에는 하이에크, 프리드만이 있다. 이 프리드만도 나왔죠? 지금 이제 뒤에 바로 정리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아담 스미스, 하이에크, 프리드만 이렇게. 근데 이거 외울 때 일단 대표적인 학자가 아하 이렇게 외우면 돼. 아하. 알았죠? 아하. 그거는 앞자 따가지고 그다음 이제 중도는 베버리지 케인즈가 중도 우에 있어요. 베버리지 케인즈는 복지국가 황리기와 황금기에 있었잖아요. 그죠? 우리 지난 역사 공부할 때 베버리지 복지국가라고 했었죠. 베버리지 케인지안 복지국가라고 하는데 어떻든 이제 베버리지 케인즈는
중도 위에 있습니다. 베버리지는 복지국가의 아버지니까 중도 좌정도에 해당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중도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중도 좌에 티토, 토니와 티트머스가 여기 중도 좌에 있습니다. 제가 여기 토니 티트머스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했는데 이 학자들은 최근에 나왔어요. 기출지문에. 알았죠? 기출지문에. 토니와 티트머스는 중도 좌에 해당되는구나 이렇게. 그다음 마지막 밀리반드와 고프인데 이항 고프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밀고 이렇게 외우면 돼. 밀고 뭔가 밀고 한다라고 하는 거 알았죠? 여기 이제 그 극좌 쪽에 마르크스주의 쪽에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근데 밀리반드도 이렇게 나왔어요. 기출 지문에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어요. 자, 적극적 자유를 중심 가치로 추구하며 자, 적극적 자유를 중심 가치로 추구한다고 하면 이건 좌파 쪽이죠? 그죠? 좌파 쪽이에요. 이렇게 되면 그죠? 일단은 중심 가치를 추구하고 복지국가에 대해서 반대해 버리네. 그죠? 복지국가 반대하니까 좌파 중에서도 이제 이렇게 되면 극좌가 돼 버리죠. 그죠? 이렇게 되면 그리고 밀리반드가 대표적인 인물이 나와. 그죠? 맞아요.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여기서는 이제 페이비안 사회주의는 해가지고 이 앞에 페이비안 사회주의를 붙여가 틀리게끔 냈어요. 알았죠? 적극적 자유를 중심 가치로 하며 이거 좌파구나 일단. 그죠? 근데 여기서 복지국가를 반대해 버린다. 그러면 극좌네. 그죠? 그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학자 밀고 이렇게 밀반드 고프 이항 고프인데 고프